요즘 서울에 외국인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6년 일본이 가장 많이 해외여행 가는 지역 1위, 일본인이 앞으로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1위, 일본인이 검색한 여행지 1위도 한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국룰 코스가 있다는데요. 그걸 따라가면 죄다 일본인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소리만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일본에 왔나 싶을 정도로. 사요나라. 그럼 일본인들의 서울 여행 국룰 코스를 따라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 국룰 코스의 시작은 안국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외예요. 첫 번째가 카페 투어래요. 한국에 오면 기본 1일 2카페는 할 정도로 이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작하냐고요? 오늘 가는 코스가 요즘 일본에 유행하는 일명 한국 총알 여행, 즉 총알처럼 빠른 당일치기 여행 코스이기 때문이에요. 무려 새벽 2시 10분에 도쿄에서 출발해서 밤 10시 반에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여행시간 단 12시간, 매우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 중에 필수 방문지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인들의 필수 코스 첫 번째 장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평일 아침 7시부터 택시를 타고 이곳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망설였는데 왜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오픈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전부 일본인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베이글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게 곳곳 빵을 잔뜩 사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층이 한 3분의 2 정도 차 있는 것 같고 지금 15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아침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과연 맛은 어떨지 아까 산 빵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희 둘의 평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안에 여기 치즈가 들어있는 게 맛있네. 나는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군. 너무 짜기도 하고 나한테는. 짭짤 단맛이 너무 완벽한데? 그래. 런베뮤는 작년에 일어난 과로사 사건 이후로 과태료 8억, 미지금 5억 6천만 원의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논란 속에서도 운영사의 작년 매출이 938억으로 전년도 대비 17.8%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외국인 수요가 꼽힙니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리뷰는 대부분 호평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옆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일본에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떠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외국인 손님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보니 직원이 손님 캐리어도 직접 옮겨줬는데요. 와, 저렇게 캐리어도 들어주는구나. 서비스는 엄청 좋네. 아무래도 사실 외국인으로서 그런 정보까지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해외에 갔을 때 제가 가는 맛집들 중에 현지에서는 논란이 된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런베뮤에 이어서 또 다른 성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국에서 유명한 카페 어니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임에도 카페 앞에 외국인이 보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런베뮤보다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구글맵 후기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판도르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다. 한국어는 팡도르라고 써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판도르라고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보다시피 여기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엄청 크다, 근데. 잠깐 빵을 고르는 사이 손님들이 빠르게 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상당수가 일본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베이커리 카페를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가서 소금빵을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소금빵 원조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한국 소금빵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분위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바로 한번 팡도르를 먹어봤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도 약간 분위기가. 한 번쯤 먹어볼 맛? 사실 안 먹겠다는 맛이네.
여기가 런베뮤보다 사람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920년대에 지어진 한옥이래요. 그 고즈넉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본인도 많은데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은 여기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바로 어제 남긴 리뷰에 보면 옛날의 한국 기분을 맛볼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대응해준 스텝상이 뭐였겠지? 이 대응해준 스텝씨가 일본어가 매우 능숙합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 반드시 들르고 싶습니다. 일본인들 리뷰가 꽤 보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좀 빵의 평가에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빵의 도시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성심담의 그 가성비와 그 퀄리티를 아는 사람으로서 웬만한 빵집 가서 만족하기 쉽지 않은 거 이해하시죠? 떠날 때쯤 되니 외국인 손님이 더 늘고 슬슬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안에 진짜 99%는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1%가 저희였습니다. 확실히 평일 수요는 외국인이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서울 상권은 외국인이 오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지가 갈린대요. 저희가 다음 가는 곳이 이 외국인이 많이 와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 명동 상권이 정말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공실률이 절반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명동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 등 정통적인 상권들 대부분 공실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회복한 곳이 이곳 명동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외국인 수요가 많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유명한 대표적인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근데 구글에 일본어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저희도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일본어로 쓰여있긴 하네. 그치? 일본 방송에 나왔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얘가 제일 많이 나가요. 사장님,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 다 일본 분들이에요? 여기는 신기한 게 사실 일본어로 적히지 않은 리뷰가 더 드물어요. 구글 리뷰에 언급되는 바에 따르면 일본 TV나 틱톡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대요. 사실 명동에 묵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아침을 먹으러 여기에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달달한 계란이 일본식 계란 요리랑 좀 비슷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스트를 먹는 사람들 중 약 70%는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지금 곧 있으면 이 가게가 닫을 시간이거든요. 10분 남았어요. 와, 근데 이게 당일치기 하는 사람들 빡세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 오늘 우리가 12시간 다녀야 되는 일정이 엄청 빡빡한데 지금 여기 지금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아. 빡세네 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보이기에는 평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으로. 일본인지 한번 먹어도 돼요. 사실 저는 약간 이삭 토스트에 길들여진 몸으로서 이건 약간 옛날 토스트 맛. 야채가 들어간 계란전 같은 거랑 양배추, 케찹, 양파 이런 것들이 들어간 토스트인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로 적당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한국 와서 이걸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다. 해외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 오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드라마나 뭐 K-팝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접한 사람들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거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치킨, 한강라면, 뭐 김밥, 뭐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간다는 카페, 조금 더 일상적인 소비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일본인들이 이삭 토스트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진짜였어요. 지나가다가 본 이삭 토스트에도 줄이 길었는데요.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진짜 외국인들 엄청 많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많이 먹는다는 아침 메뉴가 바로 이 죽이에요. 일본 사람들 메뉴 선택이 진짜 의외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구부터 메뉴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다소 애매한 시간임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복죽을 진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시키고 삼계죽. 오케이. Can you have one 삼계죽 and 전복죽? Thank you. 일단 종업원이 외국인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저한테 일단 영어로 말을 거시네요. 일단 저희 빼곤 다 외국인인데 한 반 정도는 일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분께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스미마셍. 아, 복고가 유메인 아니야? このお店有名
Google マップで調べて一番上に出てきた。 일본에는 죽이 없나요? あるけど味があるおかゆはあんまりない。味のないおかゆが多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사이 나온 삼계죽을 먼저 먹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랑 먹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젓갈. 죽이랑 찰떡궁합.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일본 사람들이 특히 죽 먹으러 와서 제일 많이 먹는 메뉴가 이 전복죽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보면 알까요? 나는 삼계죽이 더 맛있는데. 삼계죽이 더 자극적이야. 그렇구나. 그러네. 되게 진짜 맛이 미묘해요. 짭짤한 맛도 사실 거의 없고 그냥 고소하기만 한 죽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복 맛있네. 다만 제일 저렴한 전복죽 가격이 17,0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좀 배부른데? 지금 아침에 빵 먹었지, 토스트 먹었지. 그러고서 이거 먹는 거라서 좀 배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겠어. 또 먹다 보니까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맛있어. 아 근데 내가 몰라 모르겠어. 분해니까 나한테 익숙해서 그런가? 이 외국인들이 이거 먹으면 신기한가? 이제 갈까? 잠깐만요. 34,000원이고.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아,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요? 저희가 오래됐고 네. 일본한테 좀 유명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랬죠. NHK 뭐 이런 그 청백동 같은 데 저기 가게가 먹는 게 나오고 그래요. 요새는 뭐 동남아 쪽에서도 좀 많이 오시고 일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쪽도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럼 거의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손님이. 그렇죠. 거의 100%가 다 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진짜 신기하다.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와 그 말이 맞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와. 아니 여기 말고도 죽집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일본인 유튜브 틱토커들 다녀갔다 이런 것들이 간판에 쓰여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인은 1도 없고 외국인만 있는 가게들이 한국에 곳곳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그 다음 향한 곳은 K관광 3대 필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이 오리안 올리브영입니다. 여기가 전국 1위, 하루 매출 3억이라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이고요. 매출의 95%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이 요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작년 한 해에만 외국인 매출액이 1조 원이었대요. 그리고 이 명동에는 올리브영 지점이 9개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비스가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매장 분위기가 엄청 세련됩니다. 와, 한국어가 아예 안 쓰여 있어. 지금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와, 이게 잔뜩 물건 사가지고 가는 건가. 다들 한 보따리 들고 가시네. 텍스프리 세금한 것도 다 기본으로 되고 점원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하실 줄 압니다. K관광 두 번째 필수 코스는 다이소입니다. 근데 무려 다이소 12층짜리예요. 와, 가까이서 가보니까 진짜 높아요. 층이 많은 만큼 진짜 다이소에서 파는 모든 물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매출의 80%가 외국인인 지점답게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그에 따른 수요 차이가 층별로 확연히 보입니다. 와, 여기도 하나도 없어. 와, 여기 다 있네. 다이소에서도 역시나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은 뷰티네요. 마지막은 무신사인데 이거는 다음 장소에서 가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명동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업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국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약국에서 쓴 금액은 1,414억 원, 전년 대비 142% 증가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근 6개월 사이 명동에 약국만 19개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지금 명동은 바야흐로 약국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국이라기보다 뭔가 화장품 가게처럼 생겼죠. 이게 지금 화장품 가게인데 약국이랑 생김새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열 방식도 일반적인 약국과 다르게 관광객을 위한 베스트셀러 상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능성 연고나 크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팔고 있고요. 야, 사실 약국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두통약이나 감기약, 소화제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죄다
피부와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영양제, 연고 이런 것들만 있네요. 사실 왜 약국이 인기 있는지 이해가 되긴 해요. 화장품보다 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약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에게 맞춰서 전문가가 추천을 해준다. 이거는 솔직히 상품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명동에 외국인 인기 스팟 몇 곳을 더 다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명동에 와보니까 새로운 볼거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곳들에선 소수의 일본인 그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눈 보면 아시겠지만 벌써 피곤해요. 이게 사실 일본인 기준으로 하면 2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4시 3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7시 반에 안국역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여행을 하는 스케줄인 거거든요. 12시간 정도를 진짜 빠릿빠릿하게 여기저기를 달아다녀야 되는데 제 일정을 시작한 지 5시간 지났어요. 아직 7시간이 더 남았는데 와,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소에서 드디어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서 뭐 드시는지 아세요? 보시면 이런 게 유행한다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성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착하기 전에 지하철에서부터 일본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성수가 한국인들에게도 핫한 곳이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지난 8년간 외국인이 2,300% 증가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외국인한테 핫한 지역이랑 한국인한테 핫한 지역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여행 갔을 때 현지인 맛집, 현지인한테 핫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근데 성수 진짜 사람 많네요. 외국인, 한국인 할 거 없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8, 9년 전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수가 이제 막 핫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새로 생긴 가게도 많네요. 약간 리틀 명동화된 것 같달까요? 자,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 중이라는 한국 나물이 있습니다. 미나리인데요. 일본에는 미나리가 없나 싶은데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먹는 나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류 컨텐츠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식당마다 미나리가 있는 메뉴가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드디어 본국의 미나리를 먹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찾는 가게가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일본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사람들 뒤에 줄 서 있는 게 보이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메뉴가 이 능동 미나리곰탕이랑 이 능동 육회 비빔밥입니다. 기다리며 둘러보니 저희 앞뒤로 일본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일본인 국룰 코스를 다니고 있구나 실감이 좀 나는 게, 여기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안국에서 사온 빵 봉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오미자차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살 것 같다. 시원하지? 회전율이 빨라 생각보다 금방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가 코네스트라고 하는 일본 맛집 사이트에서도 한국 맛집 인기 랭킹 1위를 한 곳입니다. 일본 연예인이나 아이돌한테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곳곳에 사인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미나리 처음 먹는 거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짜 미나리 천국이다, 그치? 뭔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와, 기대된다. 맛집은 오랜만이라. 제 육회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일본 사람들이 육회를 또 되게 좋아한대요. 15년 전 일본에서 육회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육회를 먹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국에 올 때 사람들이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육회라고 합니다. 정말 든 건 미나리랑 육회랑 밥밖에 없는데. 그럼 맛은 어떨까요? 맛있네. 일단 참기름의 고소함과 그 약간 새콤달콤한 소스랑 육회, 그리고 마지막에 퍼지는 이 미나리 향의 조합이 나쁘지 않네요. 와우, 최고의 맛집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한국에 와서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좀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 미나리곰탕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약간 그 미나리가 선을 넘었다가 안 넘었다가 그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미나리가 미나리 향이 딱 과해지기 전에 멈춰서 향긋하더라고요. 고기랑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서양 친구들한테는 약간 이런 슴슴한 요리들 먹이면 좀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일본 사람 입맛에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간이 세지 않고, 근데 일본에서 미나리는 안 먹지만 비슷한 계열의 나물들은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에 익숙하면서 이런 간장 베이스의 슴슴한 맛을 좋아하는 게 일본인들 취향에 잘 맞는가 봐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수에 일본인이 진짜 많다는 제 친구로부터의 제보가 있었거든요.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신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야, 역시나 이곳에도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다라는 게 이렇게 직접 체감이 되네요. 그 외에도 일본인이 꼭 찾는다는 화장품 가게와 패션 잡화점 등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일본인이 많다기보단 그냥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 성수에서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인기 많은 핫플에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기가 쭉쭉 빨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만 끝 내려다가 마지막 장소는 여기 맛땡킴입니다. 과연 여기는 일본인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도 일본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성수는 그냥 모든 외국인들의 핫플인가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맛땡킴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 K 패션 브랜드들이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팝업을 연 적이 있는데 하루 매출이 1억이 나왔대요. 그리고 현재 도쿄랑 나고야에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보면 한중일이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구미가 다 섞여 있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뉘지 국가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수처럼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추구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추구미만으로 그 사람의 국가를 판단한다는 거는 사실 성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내가 편견에 있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 광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이 꼭 먹고 간다는 음식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 듣고 맞춰봐.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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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마야크 김밥, 이건 좀 어려울 거다. 빈대떡, 빈대떡. 아오. 그 다음 마지막이야. 진오크파 하르메 간소 닭간마리, 뭐라는 거야? 진오크파 하르메 간소 닭간마리, 진옥화 할매 닭 한 마리. 지옥 할매 닭 할매. 아니 진옥화. 자, 이게 오늘 저희가 먹을 것들입니다. 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일단 이 닭 한 마리를 메인으로 먹을 거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진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닭 한 마리래요. 우리 배가 아직 여유가 있다면 간식으로 방금 나온 것들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야, 실 저거 봐. 무슨 광장시장에 올리브영이 있어? 와, 이런데 올리브영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함. 옛날 느낌으로 뭐야? 올영 양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 이 일본 사람들이 광장시장에 와서 사가는 의외의 것 중에 하나가 김치를 많이 사간대요. 저기 보면 그래서 김은치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 사실 이거 냄새나서 포장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를 싸가지고 간대요. 저걸 비행기에 실어서 가죠. 아, 그리고 참기름. 이 참기름도 일본에 많이 사간대요. 외국인들이 사가니까 여기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일본어로도 쓰여 있네, 여기. 아, 거기도 아예 일본어로 쓰여 있네. 일단 이 광장시장 와서 사람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먹고 가는 거, 요 꽈배기집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꽈배기 먹어보고 와 진짜 막 일본에 사가고 싶다,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꽈배기 판독 가능합니까? 꽈배기는 그냥 다 맛있어. 근데 이제 조금 더 특출난 꽈배기가 있을 뿐이지. 아, 근데 이게 줄은 길었는데 로테이션 회전율이 엄청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고 고작 1,000원이야. 어때 판독기? 야 진짜 쫀득쫀득하고 계피가루가 맛있네. 먹어봐, 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평소에 먹던 꽈배기랑 좀 다른 느낌? 햅쌀 꽈배기구나. 어쩐지 좀 떡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 사실 꽈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떡 같아서 맛있다. 꽈배기를 안 좋아한다고? 내가 일본 가서 100엔에 이런 빵 산다? 무조건 먹지. 일단 이거 왜 먹는지
이해했습니다. 광장시장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치만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가게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올리브영도 그렇고 이 바프, 아몬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광장시장에 아까 안국에서 봤던 카페 어니언도 입주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가 그 가게예요. 넷플릭스에 나왔다는 칼국수집.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다시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앉아 있고요. 야, 이게 2019년에 방송된 프로그램이라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미디어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엔 지금 한국인이 진짜 인색코 1도 없어. 다 넷플릭스 보고 온 사람이야. 저희는 이제 광장시장 옆에 있는 종로 신진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닭 한 마리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어 간판이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저기 일본어로 또 써있지. 이거 봐. 이거 다 일본어야. 그러네. 이것도 다 일본어야. 이 중에서도 제일 일본 사람들에게 유명한 원조로 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노카 할매 닭 한 마리. 자, 여기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찌는 게 느껴지는 게 저기도 일본어로 적혀 있죠? 여기 아예 이렇게 일본어만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안 먹던 음식 엄청 많이 먹는 거. 일본인 덕에 많이 먹는다. 3층 올라가세요. 아니 무슨 3층까지 있어? 아니 지금 진짜 밥 시간도 아닌데 4시인데 와, 저쪽에 앉으라는데? 메뉴도 그냥 질문이 없이 그냥 이미 체크하고 끝났어. 그러면 무조건 닭 한 마리 먹는 곳인가 봐요. 제가 보기에 약간 한국인으로 치면 일본 오사카 가서 이치란 라면 먹는 느낌?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씩은 먹게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처음 왔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살아요? 네. 가대기 한당 10초 1대1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이거 드시는 거예요. 아. 와 내가 지금 한 바퀴 보고 왔는데 일본인들이 꽤 많은데? 그래. 반 정도 일본인이고 반은 한국인? 그 중국인 조금? 뒤에서 막 카라이 카라이 이러면서 먹고 있던데? 뜬뜬 뜨르든. 제발 맛있게 해주세요. 와, 맛있는데 맵고 자극적이다. 이게 제 눈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왜 맛집일까요? 야, 이제 슬슬 먹을 타이밍이 돼가는구만. 아주 평범하게 맛있는 닭입니다. 맛있긴 맛있어. 여기 되게 부드러워요. 일단 제가 다대기를 2숟갈을 더 추가했습니다. 일단 훨씬 맛있어졌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닭 한 마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일본의 나베랑 비슷하면서 닭이 통째로 들어가고 사람이 와서 직접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런 한국식 소스도 곁들여 먹는 데다가 마지막에 보통 칼국수를 넣어서 먹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 음식이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재밌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한국 음식은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닭 한 마리는 일본에 없대요. 그래서 더 한국 왔을 때 꼭 먹어본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생겼을지도 모르지. 제가 이제 또 이 소스를 맛있게 만드는 마법이죠. 요 마늘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의 완성은 마늘이다. 이거 먹고서 맛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처음 먹어보는 닭 한 마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향하기까지 1시간 남았거든요. 이 마지막 1시간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서울역 아니고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왜 해외여행 가면 우리도 마지막에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그 나라 간식, 선물 싹 쓸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여행 온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공항 철도 타기 전에 이 롯데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싹쓸이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싹쓸이꾼들 많다. 지금 근데 확실히 그 캐리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한다, 그치? 다들 공항 가기 전에 롯데마트 한탕 하고 온 거야 지금. 여기 롯데마트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롯데마트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매출이 40% 이상이 넘는 곳이거든요. 일단 뭐 오자마자 영어로 써있긴 하네. 10만 원 이상 쓰는 사람한테는 폴더블 트래블 백을 준다고 합니다. 이곳 롯데마트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해외 배송도 가능하고 환전도 가능합니다. 보통의 롯데마트에는 절대 없을 법한 환전하는 기계도 있고 국제 택배 서비스도 있고요. 이제 여기는 사람들 구매한 물건 캐리어나 가방에 담아가라고 포장대도 따로 있습니다. 와, 여기 가방 무게 재는 것도 있어. 신기하다.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서비스 좋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롯데마트 안에 물품 보관함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품 보관함이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하나 골라. 많아. 캐리어 넣을 수 있는 큰 것도 있고. 난 아싸니까 제일 끝에.
나였으면 가까운 거였을 텐데 미안하다. 오. 야, 여기서 이렇게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아, 살 것 같다. 쇼핑은 역시 가방 없이 해야지. 올 외국인이네, 올 외국인. 와, 뭔가 막 텍스프리 이런 거 쓰여 있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도 많고 하니까 뭔가 롯데마트 아니고 다른 곳에 그 약간 베트남 롯데마트 온 느낌이야. 쇼핑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물품도 남달랐는데요. 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딱 그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은 뷰티 용품이에요. 명동 약국에서 봤던 익숙한 영양제들도 보였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 마트 배치 순서부터가 평소 가는 마트랑 너무 달라요. 기념품 위주. 기념품 위주야, 누가 봐도. 일본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과자. 바라뿌리기라고 해서 조금씩 과자를 산 다음에 주변에 선물로 나눠준대요. 설탕제로, 당류제로 이 과자, 요거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과자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런 거 신기하다. 이봐, 빼빼로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거 처음 봐. 와, 근데 오늘 진짜 역지사지 체험 제대로인 게 우리도 해외 가면 이런 거 사오잖아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막 한국에 이런 과자가 있었나? 저는 처음 보는 그런 과자들도 되게 많아요. 가령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보고요. 이 치즈맛 쌀과자? 버터크룽지.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음 봐요. 온갖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과자 종류 여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봐, 이런 것도 있어. 몽쉘 마차 앤 스트로베리, 칙촉 말차, 초코쿠키 말차도 있어요. 찰떡파이 말차. 아,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본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왠지 알아? 왜요? 일본 사람은 온천을 좋아하지. 바나나맛 우유가 온천 이게. 제가 일본 블로그 수십 개를 읽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나나 우유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진짜 정도로 맛있어.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바나나 우유에 진심입니다. 이 바나나 우유랑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야, 이거 멀리서부터 알 수 있네. 바로 이 비오뜨입니다. 여기만 색깔이 또 달라. 아니,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뿐 아니라 명동 편의점에서도 바나나 우유와 비오트 진열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용으로 한국 문화 상품관도 있네요. 삼겹살 먹어 이런 티셔츠도 있고. 자, 이제 갑시다. 아, 피곤해. 야,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한국을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한국의 자연이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내는 일상이랑 가까운 경험을 하고 간다는 거.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사실 먹고 사고 싸고 아닙니다. 먹고 사고인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로도 나옵니다. 방한 일본인의 주요 활동 압도적인 1, 2위가 식도락과 쇼핑이었고 쇼핑 품목의 1, 2위가 식품과 화장품이었습니다. 방한 외국인 국가 중에 식품 식도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일본이래요. 거의 이 정도면 먹으러 한국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짧고 알차게 즐기는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봤던 일본인 친구에게도 한국에 몇 번 왔는지 물어봤는데요. 覚えてないけど、 두 번, 세 번, 심지어 4번 이상 방문하는 율이 44.8%래요. 1인당 평균 방한 횟수가 7회라고 합니다. 한 번 한국에 온 사람은 4번 이상 올 가능성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7번씩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마쳐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여행 중에 제일 힘들었던 여행이 아니었나. 오늘 하루 일본인들의 서울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따라 숨가쁘게 여행 다녔는데요. 12시간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뭐 일본인 판독기세요? 총 286명의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외국어를 듣는 게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한테는 한국이 외국인들한테 특히 일본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구나, 한국을 재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어?